이번 시간은 폐섬유화증 환자의 폐기능 검사 결과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이 Y축이 플로우고 X축이 볼륨입니다. 폐 용적과 기류의 곡선인데요. 지금 이 점선이 정상인의 곡선이고 실선이 폐섬유화증 환자의 곡선입니다. 자, 일단은 볼륨은 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.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. 그리고 위쪽이 호기 곡선이고 아래쪽이 흡기 곡선입니다. 가령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잖아요. 흡기 시에는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볼륨이 커지겠죠.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.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. 그러다가 최대한 우리 폐 안에 공기가 가득 찼어요. 여기를 우리가 TLC라고 하죠. 총 폐 용량입니다. 그리고 자, 우리가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에서 공기를 후하고 최대한 내뱉습니다. 그러면 다시 공기가 폐 안에서 빠져나가겠죠. 그러면서 다시 볼륨이 작아지는 요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최대한 다 공기를 뺐어요. 그럼 여기가 바로 RV가 되는 거죠. 잔기량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인 거죠. 그러면 이제 실선으로 그려진 거 한번 볼게요.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뭔가 미니어처 형태죠. 자, 왜 이런 형태가 됐냐면요. 폐섬유화증이라고 하는 게 폐의 탄성 반동이 증가된 병태 생리이기 때문입니다. 제가 병태 생리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. 자, 섬유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폐가 잘 커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쪼그라들려고 하는 게 강한 겁니다. 그게 바로 다시 돌아가려는 힘, 탄성 반동이 큰 거고요. 자, 쉽게 말하면 우리가 풍선을 처음에 샀을 때 잘 안 불리죠. 그때 처음 산 폐로 생각하시면 돼요. 다르게 말하면 폐 유순도가 낮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영어로는 스티프한 렁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자, 결국에는 탄성 반동, 내가 다시 쪼그라들려는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기를 폐 안으로 넣기가 힘들다라는 소리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total lung capacity, 총폐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잔기량, 레지dual 볼륨 같은 것도 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더 용적이 작은 오른쪽으로 지금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거기다가 자, 이 둘의 차이가 바로 바이탈 캐패시티죠. 우리가 폐 활량이라고 하는 값인데요. 이 사이 값도 지금 줄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. 거기다가 functional residual capacity, 요거는 기능적 잔기 용량인데요. 요것도 감소됩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표현하니까 조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. 요게 지금 Y축이 볼륨입니다. 부피고요. 우리가 평소에 흡기, 호기 하면서 이렇게 공기가 드나드는데요.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호기가 딱 끝났을 때 폐에 남아있는 용량을 바로 FRC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서 강제로 다 뱉고 그때 남아있는 공기량을 바로 레지듀얼 볼륨, 잔기량이라고 하는 거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최대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토탈 렁 캐패시티가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이 둘의 차이 값이 바로 바이탈 캐패시티라고 하는 거고, 뭐 우리가 forced vital capacity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. 폐가 섬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점은요, 전반적으로는 이 플로우 값이 떨어져 있죠. 호기 때 내뱉는 이 호기량 자체가 떨어져 있긴 해요. 그러나 볼륨이 감소된 거에 비해서는 지금 플로우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왜 폐섬유화증 환자에서는 플로우가 볼륨에 비해서, 볼륨이 감소한 거에 비해서 증가되느냐, 요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.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폐의 탄성 반동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탄성 반동은 자기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려는 힘이에요. 자, 흡기 때 폐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. 그리고 호기 때 내뱉을 텐데 이 호기 때는 이 탄성 반동에 의해서 폐가 쭈그러들면서
공기를 밀어내서 나가는 거죠. 바로 이 폐 탄성 반동이 증가되어 있는 병태이기 때문에 이 밀어내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호기량이 상대적으로 볼륨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해가 되시죠? 두 번째는 이렇게 폐 유순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, 폐 실질 안에 묻혀져 있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힘으로 당겨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섬유화가 되면 사방으로 텐션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사형으로 더 강한 힘으로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저항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. 기도가 확장이 잘 되기 때문에 기도 저항이 커지지 않는다. 오히려 공기가 더 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플로우에는 문제가 없고 볼륨에 비해서 오히려 플로우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기도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설명이 된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확산능 있죠. 우리가 DLCO라고 하는 확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, 일단 섬유화가 되면서 주변에 모세혈관이 있겠죠. 자, 여기다가 슬쩍 그려볼게요. 이게 이제 이 폐포를 지나가는 모세혈관이라고 한다면, 섬유화가 될 때 이 폐포의 모세혈관도 같이 파괴가 되면 결국에는 확산능이 크게 감소하겠죠. 거기다가 자, 이 관류가 잘 되면 뭐합니까? 또 이 환기가 잘 안 되는, 즉 섬유화 때문에 망가진 폐, 즉 벤틸레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. 확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VQ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한쪽이 이 섬유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. 그럼 당연히 기체 교환이 안 되니까 확산능 떨어질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섬유화가 되면요, 아무래도 여기가 막 이제 두꺼워질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이 확산에 용이하지 않은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DLCO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, 자, 폐섬유화증 환자에서는 전반적으로 폐 탄성 반동 증가 때문에 볼륨이 다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. 지금 토탈 런 캐패시티, 바이탈 캐패시티 이 사이 값, 퍼스트 바이탈 캐패시티 다 떨어진다라고 했죠. 그래서 이것도 60% 정도로 잡아볼 거고요. 퍼스트 바이탈 캐패시티도 떨어집니다. 그리고 레지듀얼 볼륨도 떨어지고, 아까 제가 펑셔널 레지듀얼 캐패시티도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. 요게 뭐였죠? 일상적으로 호흡을 할 때 이 호기 시에 남아있는 폐 용량이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퍼스트 바이탈 캐패시티라고 하는 건요, 보통 우리가 바이탈 캐패시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이 레지듀얼 볼륨에서 최대한 흡기를 했죠. 이때 이제 퍼스트 바이탈 캐패시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흡기를 하죠. 이 상태에서 후 하고 내뱉습니다. 그쵸? 이때 1초 동안에 내뱉은, 그러니까 호기량, 이걸 우리가 바로 FEV1이라고 하죠. first 우리가 최대한 힘을 내서 강제로 expiratory 호기를 할 때 1초간 내뱉는 용적을 FEV1이라고 하는데, 제가 볼륨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이 플로우가 증가된 편이라고 했죠. 방금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고요. 그래서 FEV1 같은 경우는 떨어지긴 해도 덜 떨어진다. 75%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도 저항, 에어웨이의 레지스턴스, 기도 저항도 크게 문제없다. 1.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DLCO, 마지막에 설명드렸죠. 이 폐 확산능 자체는 이 섬유화 과정 때문에 벤틸레이션이라든지 펄퓨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떨어진 60% 정도로 잡아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 그리고 이런 곡선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